자, PA를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휴가 다녀왔더니 정말 오랜만에 소셜 라이브를 잠시나마 같이 하는 것 같네요. 박민규 기자와 오선민 기자와 이수진 기자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에 나섰던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저희 기동 이슈팀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집중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기사가 두 가지인가가 나왔는데, 그 경찰이 지금 이걸 다시 수사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기사를 쓴 두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우선 청주 처제 살인 사건에 마이크 잘 안 들리죠? 대해서 예. 조금 더 제가 처음이라 가까이. 네? 아,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니고요. 개편되고 처음입니다. 네. 네.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하려고 관련 사건 자료들을 넘겨받았고요.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용의자 이춘재를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지금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어쨌든 예. 조사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교도소에서 접견을 본인이 안 받겠다 하면 사실은 강제로 뭐 조사하거나 이럴 수는 네. 없는 게 맞는데요. 예. 지금까지 일단 세 차례 조사는 뭐 경찰 계획대로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사 안 받을 수도 있나요? 본인이? 모르지, 그건. 예.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계속 사실 이게 조사를 안 받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이 예. 없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30년 넘게 본인만 알고 아무도 몰랐던 그런 사건을 과연 경찰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심리가 깔려 있을 것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거 이제, 그건 뭐라고 하더라? 무슨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러. 얘기인가 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경우는 프로파일러들의 역할도 꽤 있을 것 같군요. 네, 수사팀에 지금 실제로 합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가요? 이 세 기자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에 있었나요? 이 범행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예. 10번 8차 사건은 물론 범인이 검거돼서 예. 나머지 사건들인데요. 저는 그 사이에 태어났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 셈이 그런가요? 됐습니다. 예. 저는 없었고요.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저도 없었습니다. 가볍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맞습니다. 그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영화도 뭐 나왔고, 그죠? 봉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가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네. 예.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던. 네. 예. 저는 뭐, 거의 86년부터 91년. 맞습니다. 예.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기보다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띄엄띄엄이지만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대체 왜 이렇게 못 잡나라는 생각을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그때 워낙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그땐 기억이 나네요. 제가 기억하는 그 뭐랄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사건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 사람을 살인했던 또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되니까 잊어버린. 그리고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만 했을 때네요, 그러니까. 예. 언론사 경력으로는. 예. 그것이 30년 넘어 만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그
뭡니까 저 수사했던 경찰은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은 혹시 네. 만나봤나요? 저희는 아직까지 아마 경기남부청 현장에서 그 하승균 전 총경인가요? 네. 경정인가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예. 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회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오늘 그 DNA법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건가요? 네, DNA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오늘 나온 세 기자들은 빨리 우리한테 가라는 분위기. 네. 우리가 할 얘기를 왜 없이. 자꾸 여기서 시키느냐. 그러니까요. 뭐. 갈게요. 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준비해온 게 많아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붙어야 되죠? 승혁 선배가 이거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셜 라이브 지금 이렇게 화성 살인 사건 관련해서 그 여러분들 얘기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포인트 한번 보면서 함께 우리 취재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박민규 기자님이 네. 직접 현장 갔다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번 이제 용의자가 드러난 다음에 네. 현장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어땠는지 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면요. 이 주변에서 저한테 방금 이 소셜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인분들 포함해서, 친구분들 포함해서 연락이 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엄숙하게 나와가지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아까 아까 손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엄숙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서 없죠. 예, 그래서 좀 긴장은 됩니다. 네. 제가 일단은 갔었던 현장 두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7차 사건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고 하는 사건이 지금 3개의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7차 사건이 벌어진 곳이요. 지금 뭐 31년 전 일이지만 행정구역들이 좀 바뀌었어요. 예. 7차 사건의 경우에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가재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시골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뭐 주민분들이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때 예. 당시에 숨졌던 피해자를 기억하는 주민분들 아직도 계셨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 이 작은 냇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명확히 기억하시는 주민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 현장도 개발이나 뭐랄까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뭐 하지 않은 예. 곳이라면 그 기존에 뭐 20-30년 전에 또 그 이전부터 사셨던 분들이 계속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은 뭐 지울래야 사실은 지울 수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시는 것들 저희 보도에도 반영을 했고 또 일부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듣고 네. 예, 좀 사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쭉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거 보다 보니까 사건 현장이 좀 그 유력 용의자 행적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수진 기자님 취재를 네. 하셨는데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주말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네. 이춘재가 다녔다는 직장하고 1차, 3차 현장이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2차, 6차는 이춘재가 살았던 그 집과 가까운데 공교롭게도 1, 2, 3, 6차가 지금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춘재가 지금 범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생활 반경 안에 이제 사건 현장이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나오는 그 네티즌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제 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춘재 씨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범행이죠. 이것과 이제 유사한 범행적으로 유사하냐? 그래야 이제 이거 화성 살인 사건도 뭐 이제 범인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정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 파트를 이제 취재하신 분이 이제 오상민 기자님 네. 좀 어떠신가요? 네, 그 처제 그 살인 사건이 1994년 1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1991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3년간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지금
이 처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받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결 났던 게 무기징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기수로 있는 건데 네. 지금 경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제 살인 사건 관련한 기록을 청주지검에서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한 뒤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좀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예. 지금 범행 수법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요. 오, 일단 가장 이제 좀 비슷한 점이 사체 유기하는 방법이었어요. 예. 이춘재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성 사건, 아직 그 피의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화성 연쇄 살인 유력 사건의 용의자죠. 네.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이라던가 끈 등으로 이제 피해자의 몸을 묶어서 유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 처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유기 방법이 굉장히 요것과 유사했다라고 보고 그때도 있고요. 결박이라는 맞습니다. 예, 끈으로 이제 뭐 사체를 묶어서 유기했던 그런 점들이 비슷해서요. 경찰도 요 처제 살인 사건을 단순히 이제 이춘재의 과거 뭐 사건으로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이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이춘재를 압박하겠다라는 예. 그런 계획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이렇게 계속 그리고 기사에 달린 댓글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정종호님이 댓글 잘 안 보시나요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댓글 직접 보고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질문 직접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JOEY 조이님이 이춘재 씨가 모범수로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파트 관련해서 직접 부산 교도소에서 이춘재 씨가 좀 어떻게 생활했는지 박민규 기자가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몸은 서울에 있지만 뭐 부산교도소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총국에 있는 취재 기자들도 계속해서 부산교도소에서 나오는 유력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이야기들, 한마디로 증언들을 계속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교도소 네. 관계자들한테 들은 말을 종합하면 결국 이춘재라는 이 수용인은 다른 수용인들과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겁니다. 다른 수용인들과 다를 네. 바가 없다. 지극히 특별하다. 예. 전혀 특이점이 없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예. 직접 이 사람을 가서 구속돼 있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서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복수의 관계자들을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은 지만 해도 95년부터 있었으니까요. 예. 24년째인데 이 교도소에서는 이 수용인들한테 부여되는 이 경비 처우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총 4가지 등급이고 시대가 지나면서 뭐 조금씩 그 명칭은 달라져 왔는데 기본적인 얼개는 비슷합니다. 4가지 등급인데 이춘재라는 사람은 당초에 95년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낮은 등급의 수용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올라서 지금은 S1급이라고 불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1급 모범수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교도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특별히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또는 매우 모범적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이 정도 지나면 20년 이상 복역을 하면 특별한 징벌이나 뭐 징계 사유가 없이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특별히 징계 사유가 없으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그런 구조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접견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김대현 님이 뭐 공범이나 다른 사람이 저질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관련해서 다른 사건과 연관해 봤을 때 좀 뭐 동일범 소행으로 볼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뭐 마지막 14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범죄자가 저질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좀 어떻게 지금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계속 이런 질문들과 궁금증이 올라오는 이유가 범행 수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네. 이게 이춘재가 그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입증이 된 사건이 3개인데요. 5차, 7차, 9차죠. 이 3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를테면은 양말이라던가 뭐 손수건, 속옷 등 뭐 그때그때 다르긴 했는데 이런 헝겊으로 피해자의 물품으로 이제 입에 재갈을 물렸고 그다음 피해자의 뭐 물품으로 손을 이제 묶었고 양손을 묶었고 또 이제 줄로 인해서
이제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교살이 이제 사망 원인이었고 이런 등등의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지금 1차 사건, 2차 사건, 10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조금씩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갈이라던가 손을 결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았고요. 네. 또 1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목이 졸린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었고 또 2차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또 흉기로 이제 흉기 자국이 조금 보이는 그런 네. 특이점이 있었고요. 또 10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시에 이제 9차, 10차 그 DNA를 일본에 이제 분석을 하니까 9차랑 10차 사건은 범인이 다르다라고 당시에 결과가 나왔었어요. 따라서 이 세 사건은 뭔가 이제 2차, 5차, 7차, 9차 사건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뭐 공범일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게 입증된 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1차, 2차 뭐 그 외 모든 다른 사건들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계속 그 DNA 관련해서 좀 이게 확실한 거냐, 이걸로 진범을 확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유튜브에서 클로버 LSP님이 확실하게 100% DNA 조사가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TINIA님이 DNA 일치면 100% 범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좀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그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지 이런 파트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일단 99.99999%다 뭐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수진 기자가 DNA 관련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5차, 7차, 9차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세트로 묶이는 게 그 세 개 네,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DNA를 대조했을 때 이춘재가 그 나왔기 때문에 그 차수에 대해서는 진범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차수에서도 이렇게 DNA가 나오느냐. 근데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진술을 통해서 이제 네. 그 범행을 인정을 받아야 내가 된다. 이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DNA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 예. 이게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해요. 굉장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되죠. 다음 경찰도 이제 DNA 분석 결과가 굉장히 증거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진범으로 특정을 해서 송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송치를 하더라도 예. 이제 처분은 그렇죠. 공소시효는 뭐 너무나도 오래 전, 뭐 15년, 적게 잡아도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오 기자 말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까지 미제 사건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다는 데서 저희로서도 그렇고 네. 경찰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경찰 관계자들도 아마 그렇게 이 사건의 의미를 두고 일을 하고 있으리라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또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준호 씨가 이춘재 공소시효가 끝났다는데 죄를 더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소시효를 이제 폐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통과될 가능성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네. 뭐 문제는 없는지 가능성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일단 그간의 경과는 그때 범행 당시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자체는 순차적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2007년에 늘어났다가요. 2015년이 되면서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법안은 법안이 바뀐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들에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건을 비롯해서 저희가 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겠으나 아무튼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약에 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법조팀 기자들이 또 설명을 해야 될 수 네.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민주국가인데다가 법치국가고 또 이 형사사법이라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국회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좀 뭐 논의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떤 형사사법 문명국가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힐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굉장히 발의된- 두루뭉술하게 네, 이제 막 발언하게 발의됐다 되는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논의가 진행돼야 할 포인트는 맞습니다.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첫 보도 다음 날 이제 브리핑을 경찰이 했는데 그때 예.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드러나자마자 좀 경찰과 좀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예. 네, 제가 그 다음날 오전 10시 반쯤에 경찰 브리핑을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굉장히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고요. 기자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만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항의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네, 항의도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당시 이춘재 대면 조사가 한 차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찰도 이제 수사적인 기법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쓴 기사 댓글들을 쭉 봤거든요. 포털 사이트.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혈액형이 그때는 그 B형으로 특정된 것 같은데 현재 O형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혈액형이 다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댓글이 꽤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많은 분들이 살인의 추억 영화를 보셨겠지만 증거가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요새랑 굉장히 달라요. 뭐 영화에서 대표적인 장면을 보시면은 발자국이 이제 남았는데 당시에 그것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서 보존하지 못해서 막 경운기인가요? 농기가 지나가서 뭐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감식반 뭐 하냐고 예. 막 뭐라고 나무라는 맞아요. 장면도 나오고. 증거 보존이랑 수집이라던가 이런 게 약간 요즘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도 있었고요. 네. 요 혈액형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당시에 피해자와 용의자의 혈액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오염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인체 분비물에 의해서 조금 변형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B형으로 이제 판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했고 네. 이번에 정확하게 이제 30년 후 발전된 DNA 기술로 분석을 해보니까 용의자는 O형이 맞았고 또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도 O형이 맞았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덧붙이자면 그때 예. 당시에도 여러 차수의 혈액형을 검사를 했었는데 뭐 B형뿐만이 아니라 O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현장 가셨을 때 그 사진을 좀 가져오셔서 좀 네네. 현장 취재 어떻게 됐는지 몇 장을 간단히 좀- 보고. 예, 준비를 간단히만 해왔는데요. 예. 사진이 2장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들어드리면 완성 안 될까 싶은데요. 예. 예. 지금 이게 화성시에 여기는 7차 사건이 4차 사건입니다. 4차 사건이 일어났었던 현장 인근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장이 아마 더 선명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왼쪽 가운데 정도에 보이는 게 저희 이제 영상 취재팀의 이경 촬영 기자 선배인데요. 이때 주민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주민들이 기억하고 지목하는 현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4차 사건은 86년도 12월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여러 가지 비슷한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보시면 이런 뭐 좀 잡초 내지는 수풀이 좀 우거진 논둑에 숨진 피해자가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때 당시 숨졌던 피해자는 20대 초반 여성의 이모 씨였는데 주민분들은 물론 지금까지 그 동네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그리고 평소 성격이 어떠했는지도 비교적 정확하게 저희 취재진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뭐 당시에 지금은 글쎄요 수풀이 우거져서 안 보이는데 이때 네. 범행 현장에 86년도 당시에 헬멧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그래서 경찰이 여기 동네에 오토바이 있는 사람들 다 나와봐라 해서 뭐 직접 물어보고 그 중에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어떤 주민 한 분은 경찰이 어떤 동네 사람을 심하게 좀 압박해서 굉장히 무서워한 사람도 있었다. 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라서 예.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왜곡이 됐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된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그리고 뭐 말씀. 피해자 가족분들이 특히 저희도 취재하면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
이지만 그래도 더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피해자를 기억하시는 분들 또는 피해자 가족들과 친분이 있었던 분들은 아 이게 30년이 넘은 사건인데 잊을만 하면 취재진이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여기 방송국에서 또 오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좀 저희한테 해주셔서 저희로서도 좀 뭐랄까요 취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분들께는 최대한 좀 폐를 덜 끼쳐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주선님이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셨다는데요. DNA 추가 분석 작업은 계속 하고 있나요? 해서 뭐 취재 중인 상황인 건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국과수에서 4차 사건 관련해서 DNA를 분석하고 있다고 네. 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1차나 2차, 뭐 3차, 지금 DNA 증거가 나오지 않은 차수에 대해서도 계속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추가로 방금 보여드린 현장이 4차 사건 지금 이수진 기자가 말한 국과수에서 감식 중이라고 하는 네. DNA 정보가 나오는지 과연 감식 네. 중이라고 하는 4차 사건 현장이었고 이게 사건이 어쨌든 간에 1차부터 10차까지 있고 이 중에 뭐 10차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중에 일부 사건 예컨대 1, 2차는 유류품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이 정보들이 혼재가 돼 있는데 저희도 취재를 계속하겠고 또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하면서 매주 한 번씩은 대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수진 기자가 지난번 갔다 왔던 것처럼 그래서 브리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찰의 수사 상황들 저희가 계속 취재하면서 새로 확인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기지개라는 분께서 이제 시대가 체계가 없을 때 앞서간 범죄 사건이라 대응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다가 지금 되게 30여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용의자가 드러나게 됐는지 좀 갑자기 드러나게 된 경위 좀 경찰 측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첫날 보도해 드린 바에 따르면 네. 이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해서 첩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그래서 네. 작년에도 뭐 11건, 올해도 11건 이런 식으로 첩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 예전에는 DNA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DNA가 검출이 안 됐지만 또 현대 와서 새로운 또 기술로 검출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에 착안을 해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증거물을 한번 DNA 분석을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고 또 2010년에 DNA법으로 이제 재소자들의 DNA들을 수집을 하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대조를 해보니까 이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와 일치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예, 지금 이러저러한 댓글 좀 읽어달라고 말씀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질문 위주로 댓글을 보고 우리 취재 기자 분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이렇게 읽어드릴 수 없어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 2분 정도를 뽑아서 JTBC 소셜라이브 큐브와 VOD 상품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오늘 들었던 그 질문 중에 조금 보시면서 인상 깊었다 하는 거 2분 골라주시면 요게 저희가 댓글이군요.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근데 네. 사실은 승엽 선배가 전달해 주신 댓글들이 꽤 많아서 네. 비슷비슷하네요. 예. 이게 지금 유튜브 예, 유튜브랑 페북이랑 이렇게 네. 있는데요. 뭐 이수진 기자는 보이나요? 이게 지금 네, 잘 멀어서? 보입니다. 잘 네. 보여요? 일단 제가 질문할 때 네. 질문했던 댓글들 그런 것들이 위주로 좀 정리를 섞여 있고, 해놨거든요. 공소시효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범수로 나오는 게 사실이냐라는 질문도 해주시고 하는데 예. 이 중에서 2개를 픽해 맞습니다. 두 분을 두 분이 골라주시면 골라주시죠. 네. 저희가 답도 쭉 해드려야 되는 거죠? 답변은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다 이거 해드린 보고 거예요? 이걸 그렇구나. 질문하신 걸 보고 제가 네. 여쭤본 거라.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고 나누고 싶은 말씀도 네. 굉장히 많아서 네. 새로운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없앨 수 없나요라고
우진 예. 님께서 달아주신 우진유님께서. 네, 우진유님께서 유씨시겠죠. 예, 그럴 것 아무래도. 예. 예. 달아주신 답글인데요. 이거 아까 저희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앞으로의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테고 앞으로 네. 뭐 어떻게 좀 결정이 될지 저희들도 궁금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이 질문을 우선 하나를 네. 픽해보고요. 유튜브에서 예. 우진유님 예. 공소시 없앨 수는 없나요? 유우진님. 예. 예. 주신 분 한 분을 고르셨고요. 예. 이수진 근데 기자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다들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시네요. 사실 그렇죠. 시효라는 네. 게 엄연하게 이제 법적으로 있고 저희가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희도 현행법 틀 안에서 사실은 취재하고 보도하고 많은 가치 판단이 법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만 많은데 좀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는 이해가 너무 됩니다. 예, 제 말이 길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박민규 선배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모범수로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게 이거는 더 설명을 사실 네.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예. 네, 저는 이 질문이 저도 이제 같은 내용의 기사나 취재 내용을 접했을 때, 네. 아, 이 사람이 정말 모범수로 나온다면 정말 정의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같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을 예.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유튜브에서 JOEY님 그 모범수로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조이님. 네. 어떻게 읽어야 Z네요. 할지. J가 네. 아니라 ZOEY 이렇게 네 글자 아이디 쓰시는 분. 예. 이렇게 두 분에게 제가 빵 저희가 터졌습니다. VOD 상품권과 큐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깊은 취재를 하시니라 현장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소셜라이브에 그 얘기를 또 전달해 드리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